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의사가 되게 싫었어요. 죽어도 의사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못 봤는데 서울대 공대다. 또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야, 의사 같은 의사를 해라. 성형외과 의사로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예요? 그 이쁜 여자 많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봐요? 실제로 많이 보죠. 연예인들도 오고 뭐 아이돌도 오고 뭐 그러니까. 연예인 누가 왔는데요? 환자분이랑 썸 타보신 적 있으세요? 환자분이랑 네. 썸 타본 적 있죠. 오히려 환자분들이 전화번호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여자 사귀는데 되게 좋은 직업인 건 맞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형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하우진이라고 합니다. 실물도 좋으시네요. 네. 성형외과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니까 실물이 훨씬 나으시는데. 약간 신뢰성이 좀 높아지는. 네. 사람이 인자해 보이고. 아, 진짜요? 네. 보통 인자라는 건 근데 나이 좀 든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 분위기가 조금 패셔너블해 보이고 조금 네네. 영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네, 그만 태우셔도 돼요. 왜 성형외과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의사가 되게 싫었어요. 죽어도 의사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외과 의사셨는데 의사가 조금 뭐 어디 좁은 장소에 되게 밀폐되어 있는 것 같고 TV 보면 뭐 정치인이나 네네. 아니면 기업가나 사업가에 비해서 되게 스케일이 되게 작아 보였어요. 별로 창의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하던 거나 계속 반복적이고 암기나 하고 그런 스타일의 그 직업이 싫었거든요. 네. 죽어도 의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98학번이고요. 그 다음에 재수해서 99학번인데 98학번에 서울대 다른 그 자연과학부를 붙었어요. 자연과학부를 붙어가지고 네. 제가 원래 꿈이 뭐냐면 컴퓨터 게임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오시더니 그걸 꼭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98학번 때 서울대 들어가긴 갔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못 봤는데 서울대 공대다. 네네, 뭐 그렇죠. 뭐 그런 거긴 한데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이 시험 성적으로 대학 들어가기도 조금 쪽팔린 것 같아서 그리고 내 나름대로 요 성적으로 만족 못하겠다 해가지고 시험 한 번 더 봤어요. 그냥 재수를? 네, 재수를 하고 아버지 말고 의대는 모르겠지만 재수는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1년 동안 IMF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97, 98학번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대나 뭐 자연대는 조금 가면 안 되고 점수가 되면 조금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분위기로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게 또 사람이란 게 고등학교 때 왔다 갔다 거리잖아.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갑자기 또 변한 거야, 그게. 그 어렸을 땐 컴퓨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컴퓨터가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2, 3년 그 어댑테이션 안 하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컴퓨터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갑자기 게임에 대한 관심도 훅 줄어버렸어. 그래서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좀 그래도 안정적인 의대를 가보자 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왜 성형외과예요? 외과를 하기 싫었는데 저는 원래 그 서포트과라고 해서 재활외과나 임상병리과나 마취과나 솔직히 말해 의대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의사는 그냥 약간 흔히 말하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하나 놔두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기 직업 놔두고 메인잡, 네네. 서브잡이 나의 진짜 메인.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하려고 했는데 또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야, 의사 같은 의사를 해라. 이런 말씀 다른 과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저희 아빠가 그냥 완전 외과 의사 성향이라서 그 서포트과 하시는 거 정말 싫어하셨어요. 아버지 자꾸 그러니까 아버지랑 또 싸우는 거 싫어해. 그래도 모범생이야. 기본은 모범생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했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말에 설득이 돼서 아버지는 원래 정형외과 의사를 하기 원했는데 그래서 왜냐면 정형외과 의사가 안정적이고 돈벌이도 되니까 외과 의사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요새 힘드니까 나는 또 정형외과 싫은 거야. 솔직히 말해 외과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나마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예쁜 여자 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남자들이랑은 뭐 그래서 그나마 유일한 낙이 직업에 없다면 예쁜 여자가 그때는 성형외과 의사가 어떤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그때는 성형외과 의사 되면 미모 여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걔네들이랑 뭐 상담도 하고 뭐 썸도 좀 타고 그러니까 이쁜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삶의 재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형외과 의사 그나마 외과 중에서 조금 재미있는 건 성형외과 아닐까 해서 고르게 됐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원장님도 부모님이 의사신 거잖아요. 네네. 의사인 사람이 집안에 의사가 많더라고요. 보통은 많은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 20% 정도? 요즘엔 실제로 왜냐하면 요새는 그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97, 98학번 때는 의사가 아니라도 할 만한 게 꽤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의사를 강요하진 않았어요. 아, 그리고 딴 거를 하고 또 수능으로만 시험을 거의 봤단 말이죠. 맞아. 그래가지고 순전히 성적으로만 갔어. 그래서 부모의 서포트가 그렇게 요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머리가 맞아. 복잡하더라고. 뭐 요거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뭐 대가리 깨질 것 같이 아픈데 그러면서 그냥 순전히 성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부모의 서포트가 필요한 게 많아지게 되고 부모의 뒷바라지. 네. 두 번째로는 다른 게 막상 할 게 별로 없어져. 여전히 그러면, 좀 변호사나 의사라는 네. 전문직. 그러니까 IMF 터진 다음부터는 전문직의 쏠림 현상이 더 커지고 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주 잘 사는 집안들은 또요 의사 다 안 시켜요. 정말 잘 사면 안 시킨다. 안 시키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또 의사를 시켰는데 이제는 또 의사가 아주 큰 돈벌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식 같은 거 의사 시켜서 큰 병원에 가지고 돈 벌 생각이 있는데 네. 요새 또 그런 것도 아니어서 잘 사는 분들은 또 의사 안 시켜요. 네. 의사들은 비즈니스를 잘 안 하니까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 의사 아재딸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건 그것밖에, 그 세상이 다니까 의사들한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대의 의사 자식 포션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의대가 안에 학과가 제가 네네. 알기로 한 20에 30개 정도 나뉘잖아요. 네네네네. 요즘에 가장 선호학과 1, 2, 3는 뭐예요?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피한성이라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짱이었죠. 네. 지금은 너무 다양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요새 젊은이들은 돈만 보고 살진 않아요. 삶의 질도 유지가 되면서 네. 돈도 어느 정도 버는 과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정재영이라고요. 제어외과, 영상의학과, 네, 정신과? 정신과? 아, 정신과예요? 하여튼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흔히 말하는 서포트과죠.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뭐 이런 게 조금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아지고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피를 좀 안 보는 학과들. 수련도 상대적으로 조금 편하고 환자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조금 전보다는 인기가 조금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성형외과 이제 전문의 딱 취득하시고 의사로 활동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9년 됐나? 8년 됐나? 9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성형외과 의사로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예요?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좋은 점은요. 네. 바로 직관적으로 결과가 나와요. 흔히 말하는 외과, 정형외과는 겉에서 보이는 건 별로 없거든요. 물론 팔이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펴주면 좋고 안에 있는 암덩어리 빼면 좋은데 겉에는 안 보이거든요. 물론 사람을 살렸다거나 고쳤던 그 자부심, 그러니까 만족감은 있지만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바로 수술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직관적이라서 성격 급한 저한테는 조금 제가 봤을 땐 결과론적이지만 잘 맞는 것 같고요. 이쁜 여자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실제로 많이 봐요? 실제로 많이 보죠. 연예인들도 오고 뭐 아이돌도 오고 뭐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뭐 어떻게 할 건 아닌데 네네. 어떻게 할 건 아닌데 말이 좀 이상한데 네네. 우리가 뭐냐 뭐 어떻게 뭐 건드리진 않아도 그림 보면 기분 좋고 아름다운 물건을 보면 기분 좋듯이 네. 가장 행복한 것은 예쁜 사람 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이거 무조건 삐 처리 되겠지만 연예인 네. 누가 왔는데요? 조금 안 유명한 배우 쌍꺼풀 유명한 배우. 유명한 배우는 저희 병원까지는 안 왔어요. 왜냐하면 메이저 탑으로 올라간 애들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이미 10년 전에 다 했어. 안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요새 오는 거 신인 배우들이에요 거의 다. 뭐 아이돌 준비하는 애들. 근데 메이저 아이돌도 이미 그 연계된 병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개원한 지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연결고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쁜 환자분들이 네네.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차피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네네네. 환자분이랑 썸 타보신 적 있으세요? 환자분이랑 네. 썸 타본 적 있죠? 아, 있죠. 네, 있죠. 오히려 환자분들이 전화번호 준 적도 있어요. 오.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좀 먹어서 이젠 그런 사람이 없는데 네. 한 4, 5년 전만 해도 막 무릎 만져요. 막 이렇게. 아, 옆에서? 네, 막 만져요. 이렇게 만지면서 나중에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슬쩍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잘생긴 외모는 아니거든요. 그냥 흉하지 않을 정도의 외모지만 저희 병원 보면 홈페이지 보시면 알아요. 원장님도 진짜 잘생겼어요. 네. 다들 키가 크고 외모도 훈남에다가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여자들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가 코 같은 경우 2주차 때 보는데 네. 저는 볼 필요 없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네. 경과를 원래 2주차 때 딱 봐가지고 잘 됐어 이러는데 바쁘신 환자분들은 저 못 기다려 가버리거든요. 저는 안 기다려요 잘. 근데 그 잘생긴 원장이 꼭 기다려. 한 번 더 보려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장난이 아닙니다. 부럽네요. 그러니까 흔히 여자 사귀는데 되게 좋은 직업인 건 맞긴 맞습니다. 좀 천박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럼 네. 성형외과 의사가 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기본 의사랑 똑같습니다. 그 처음에는 예과. 2년이고요. 네. 본과 4년이고요. 네. 인턴 1년. 인터넷. 그다음에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보통 군의관 3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거의 한 10년 좀 넘어가죠. 14년 걸리죠. 14년. 네. 맞습니다. 강남에 성형외과가 네네.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네, 엄청 많습니다. 네, 2,00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중에 성형외과인 병원이 네. 한 10 내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형외과의 대부분 비전문의, 흔히 말하는 클리닉, 네. 무슨 의원, 아니면 진료과목 성형외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비전문의들, 외과 선생님들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나 전문의 수련의 과정을 마치지 않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네. 성형외과 의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몇 명인지 아세요? 1년에 몇 명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최소한 뭐 수백 명 나와야죠. 수백 명? 아닙니다. 100명이 채 되지 않아요. 전국의 모든 의대에서 나오는 게 합쳐서요? 네, 합쳐서 100명이에요. 의사가 1년에 한 3,000명 정도 나오는데요. 3,000에서 3,500 정도 나오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70 내지 80명 정도 나와요. 아, 전국에서 의사가 3,500명밖에 안 나와요? 네, 1년에 그렇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성형외과 마크를 달고 있는 병원들의 7, 80%는 비전문의 성형외과 병원입니다. 원장님은 전문의입니다. 전문의. 네.